이재명에 대한 이 유죄 처벌도 1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그 최강욱 케이스, 그런 판결이 또 가장 짜릿한 판결일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어저께 오후 이제 2시부터 시작된 재판이 예상되기로는 이제 오후 3시 30분, 4시쯤이면 결과가 날 것이다, 이런 예측과 달리 한 2시 반쯤에 결과가 났습니다. 이재명 무죄, 하지만 김진성 유죄. 그러니까 위증을 한 김진성은 무죄고 위증 교사를 한 이재명은 유죄다. 참 이런 엉망의 이런 판결이 나왔죠. 정말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재미난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 선거도 가장 짜릿한 승리는 우리가 20-30%, 이명박 대통령처럼 20-30% 차이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0.7, 0.8%의 차이로 이겨야 가장 짜릿한 승리인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재명에 대한 이 유죄 처벌도 1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그 최강욱 케이스, 그런 판결이 또 가장 짜릿한 판결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과연 우리가 유창훈이 기각시키고 좌파 판사들이 그동안 이 진을 쳐놨던 그 이재명, 선거법으로 인해서 이미 선거 못 나가는 사람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그 다음 대선까지 박탈이 됐으며 민주당에서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민주당이 파산하는 그러한 선고를 이미 받은 상황에서 이재명에 대한 이 위증교사죄를 적용하는 것이 이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지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그 좌파 판사 김동연의 약점, 빈틈을 노려가지고 우리가 이재명에 대한 이 정의로운 공정한 사법 시스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투TV 많이 찾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꿉친구님, 전우님, 그리고 라이서님, 산타님, 우리 준님, 어서 오십시오. 참 이재명의 판결은 예상 밖의 무죄였습니다. 한편으로 판사의 성향을 알 때는 예상 안에 있는 너무나 예상되는 판결이었고, 반대로 제3자의 외부의 시각에서는 너무나 예상 밖의 무죄인 것이죠. 이번 판결이 왜 엉망이냐면 여태까지 이러한 판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자백까지 했고 녹취록까지 나왔고 너무나 분명하게 중형 선고가 예정이 된 상황에서 그 판사 김동연은요, 머리를 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살려줄까?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 자백한 김진성에 대해서 유죄를 줌으로써 저 김진성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지금 만들어낸 건데, 세상에나 그 김진성 씨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거짓말을 자백해가지고 본인이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최근 알려진 이 김동현 판사의 여러 가지 이제 정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권 출신, 술자리에서 무언가 어떤 정치 얘기가 나오면은 운동권에 본인이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선 정치 얘기를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이 김동연이었다. 이러한 최측근 판사의 제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김동연이 여태까지 했던 그 판례들을 보니 이건 어쩜 하나같이 이재명은 무죄, 우파 진영은 유죄, 이런 식으로 너무나 편파적인 판결을 했는데요. 첫 번째,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지는 저 김동연 판사는요, 전국 법관 대표회의 부의장을 맡으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노조 같은 거를, 법관 노조를 꾸린 거예요. 여기서 뭘 했냐면, 지금은 다 무죄로 결론이 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요.
이제 와서 보니까 사법농단 없었잖아요. 박근혜 정부의 대법원장에 무슨 농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판사들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면서 판사들을 탄핵소추, 동료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주도한 그 작자가 바로 김동현 판사입니다. 이 얼마나 참 악질적인 인물입니까? 본인이 판사이면서 전국법관 대표회의라는 판사 노조격의 이런 모임을 주축을 해서 다른 판사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 판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우파, 뭐 이쪽 진영에 가깝다라고 본인은 생각했나 봐요. 거기 있는 동료 판사들을 향해서 탄핵 소추를 결의해서 동료 판사들을 탄핵을 시켜버리는 이 일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쩜 고스란히 결과가 나니까 다 무죄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동료 판사들을 사실상 마녀사냥, 사형대에 올려놓고선 그 뒤에 책임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그 뒤에 영장 전담 판사, 이재명 재판 담당 부장판사로서 지금까지 승승장구를 했던 게 저 김동현이죠. 두 번째, 이동재 채널A 기자를 향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신뢰가 너무나 추락했다. 이동재 기자로 인해서 검언 유착이 드러났다. 당장 구속시켜서 증거인멸 우려를 막아야겠다. 그 구속영장을 발부한 게 김동현인데요. 이동재 기자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 나왔죠. 2심에서까지 무죄가 나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검언 유착은커녕 좌파 진영에서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속에서 저 김동현이 칼자루를 휘두른 겁니다. 그래서 이동재 기자가 구속이 됐다가 나와가지고 억울하게 이제 무죄를 받았으니 억울하잖아요. 그럼 뭐 보상금 나온다고 하지만 그 잘 나가던 엘리트 언론인 이동재 기자가 지금 어떠한 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동재 기자가 원래 몸을 담았던 그 언론사에서는 이동재 기자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좌파 언론에서 판을 깔고 좌파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또 그 몸을 담았던 언론에서는 이동재 기자를 내치는 이러한 정말 이 여야 보수 언론 좌파 언론 모두가 한 몸으로 움직여가지고선 정말 이 우파 진영이 괴멸이 되었던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단순히 유창훈 뿐이겠습니까? 단순히 권순일만 있었겠습니까? 단순히 김명수만 있었겠냐고요. 지금 저 사법부는요, 개혁의 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많은 개혁을 추진했죠. 의대 개혁도 있고 교육 개혁도 있고 노동 개혁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확실히 고치고 정권 내려놔야겠다 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언론, 두 번째가 사법부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언론과 사법부에 대한 확실한 교체를 시키지 못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이 언론과 사법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그만큼 이 좌파 진영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으며 우리는 지금 단순히 뭐 민주당과 싸운다, 뭐 이재명과 싸운다 이 싸움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여당이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를 지켜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며 적어도 지금은 이 보수 언론이 이 언론의 정말 이 이미지가 손해가 갈지언정 누구보다 앞서서 저 좌파 언론의 가짜 뉴스를 격파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민노총 간부를 조종했던 곳이 바로 어디냐? 북한에서 지령을 내려서 간첩들을 민노총 조직에 뿌려가지고선 대통령을 흔들었다는 것. 이러한 판결까지, 실형 확정까지 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도대체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까? 특히 국민의힘은 도대체 누구랑 싸우고 있는 겁니까? 한가한 소리만 나오고 이재명 판결이 나올 때 민주당은 60명의 국회의원들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한 명이라도 나왔습니까? 다 어디 사무실에 틀어박혀가지고선 뉴스만 보고 있었겠죠. 사무실에 있으면 뭐가 달라져요? 현장에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목소리 내주는 그 지휘자들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담아줘야죠. 우리 아토TV에서는요. 이재명 판결 때 현장 가서 라이브로 담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요즘 언론이 언론답지 않습니다. 현장을 담지 않는 언론. 잠시 뒤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제 조중동을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제 해리스의 승리를 예측을 했고 미국의 이런 대선 소식을요 단순히 미국 매체, 미국 뉴욕타임즈나 CNN 이런 뉴스를 따와가지고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유일하게 아시아투데이에서만 정말 이 현지 미국의 특파원 이런 신속한 내부 정보를 받으면서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한 이 아시아투데이를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아시아투데이 사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대한 정치 외압 영향 아니냐라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의 사설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김동연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진성 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웃기는 소리죠. 하지만 이 판결은 지난해 9월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에 당시 영장 전담판사 유창훈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 라고 판시한 것과 정면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 중에 한 명이 틀렸다는 거예요. 유창훈, 김동연 둘 중에 한 명이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둘 다 틀린 말을 해서 이재명이 지금 살아남았다는 거죠. 당시에 유창훈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미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는 인적, 그러니까 김진성 씨의 자백, 녹취록 이런 모두 증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았을 뿐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 김동연 재판부에서는 위증교사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답니다. 그러면 유창훈은 증거가 많아서 구속을 안 시켰고 김동연은 증거가 없어서 무죄를 줬고 도대체 이 판사들끼리도 이랬다 저랬다 좌파 판사들끼리도 말이 안 통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이재명 영장 기각시켰던 유창훈 지금 판사 내려놓고 변호사 사무실 차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에 하나 그런 얘기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러면은 그 내용은 조금 우리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요. 유창훈이 판사 끝나자 지금 바로 내려놓고 변호사 사무실 차려가지고 민주당 좌파 진영에서 거의 줄 서가지고 의뢰하고 있는 선거법, 각종 사건, 범죄 사건들 지금 줄 서서 대기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는데요. 혹시나 이 김동연 재판부도 이번에 이재명 살려주는 판결하고 변호사 사무실 차리면요. 민주당에서 아마 줄 서가지고 사건을 맡기겠지요. 이런 식으로 좌파 진영은 돈을 서로 돌리면서 나눠 갖는 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위증교사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진성 씨는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위증 교사를 하지 않았는데 김진성 씨가 자의적으로 위증을 했고 본인이 처벌받을 걸 알면서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 얼마 전 원영섭 변호사께서 아시아투데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김진성 씨가 자백을 했지만 김진성 씨도 처벌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결코 무죄로 빠져나올 수는 없다. 그렇지만 자백을 했기 때문에 감형 요인을 받아서 검찰이 징역 8개월에 구형을 한 것이고 이재명은 징역 3년에 구형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성 씨는 약한 형량을 이재명은 실형이 선고될 것이다라고
그 드루킹을 밝혀낸 원영석 변호사께서 예측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런 점에서 검찰은 당연히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만에 법원의 판단이 뒤집히고, 법원의 판단이 뒤집힌 이유는 이럴 때는 이재명 살려주려고 증거 많아, 저럴 때는 이재명 살려주려고 증거 없어.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 사법개혁, 교육개혁, 의대개혁, 이것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법개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서는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이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사법, 이 두 가지만 바로 고쳐도 우리 대한민국은요, 아주 승승장구에 정말 무한히 뻗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장의 대로에 우리가 올라탈 수 있을 겁니다. 참,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유죄 판결을 보고 그 다음에 오늘 기분 좋게 시청자분들께 이 내용을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참으로 설렜었는데요. 정말로 죄송하지만 제가 저 판사에 대한 저 판결을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히려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시청자분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